오늘 시간에는 광대뼈 수술, 또 사각턱축 수술, 이 안병 윤곽 수술의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수술에 있어서 수술 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치아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곽 수술의 특성상 입 안을 통해서 절개를 하고 상처 부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뼈라든지 아니면 사각턱뼈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잇몸 위에 절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뼈에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는 양치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고, 가글링도 하고, 그리고 치실을 사용해서 그런 이물질도 제거를 해서 가급적이면 청결한 상태를 만들고 수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개가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이빨이 있으면 잇몸이 있겠죠, 그죠? 잇몸이 있으면 이 위에 이렇게 볼로 연결되는 홈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죠? 꺾이는 부분.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에서 한 1cm 정도 위에 절개를 합니다. 잇몸에서 보면은 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위치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염증으로 갈 우려가 있겠죠. 잇몸에 염증이 있다든지 치료 중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여기 상처에 관리를 하고 수술하시는 것이 좋고, 임플란트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라미네이트라든지 브릿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할 때는 이제 마취하고도 관계 있고, 또 우리가 입을 벌리고 또 안에 기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수술하시는 분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또 주의를 해서 수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제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보톡스 맞아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지. 근데 이제 보톡스 맞았다고 해서 수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톡스를 뭐 아주 최근에 맞았건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맞았건 뭐 한 달 전에 맞았건, 보톡스를 맞았는 거는 수술하는데 특별히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예를 들어서 예약을 잡아놓고 환자분들이 한 번씩 전화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모레 수술을 하는데 생리가 터졌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론을 얘기 드리면, 생리랑 윤곽수술이건 아니면은 뭐 어떤 코수술이건 눈수술이건 생리가 있다고 해서 이 수술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수술이 있을 때 생리가 있으면 수술을 뭐 연기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생리가 터진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는 뭐 수술을 피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거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생리가 있을 때 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환자분들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 수술에 의한 통증인지 아니면 생리통에 의한 통증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이런 통증 문제 때문에 수술 후에 합병증하고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생리가 있을 때는 환자들이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좀 아무래도 더디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리 주기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 생리 부위에 감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적인 활동도 생리 기간 중에는 피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부위에 아마 염증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위에 출혈이 있고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리 기간에 뭐 출혈량이 좀 있다거나 하시더라도 그 생리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하고 다른 부위에 출혈성 경향이 생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최근에 한 뭐 10년 전부터 그러면 과연 생리가 진짜 수술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가 해서 스터디들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생리가 우리 일반적인 수술을 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수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 논문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아마 생리하고 수술 이렇게 보시면 흔하게 보는 내용들이 뭐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좀 뭐 큰 수술, 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생리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그렇게 그냥 당연시하게 생각하던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구글에서 생리하고 수술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는 자료가 업데이트가 빨리 되고 구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이렇게 위에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생리가 어떤 수술을 하는데 특별한 금기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수술인데 생리가 갑자기 터졌다고 해서 내가 이 수술을 미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 생리인데 내가 미룰 수 없으니까 그냥 수술하니까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생리 때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술 받을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럴 때는 수술을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는 사람의 몸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복은 우리가 뭐 약을 주고 뭐 링거를 맞고 이게 회복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회복하는 능력이 사실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조금 미루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만, 내 몸 컨디션이 괜찮다면 내가 생리가 뭐 오늘이건 내일이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미루실 필요도 없고요. 생리 기간이 겹칠까봐 그것 때문에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임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 관리.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치아 상태가 상당히 수술하기 전에 이제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수술 후에 이 치아 관리 때문에 죽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3일은 아주 맑은 죽을 먹어야 되고, 뭐 5일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만 해도 3일 동안은 죽만 먹게 했습니다, 실제로. 사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부터 그렇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잘 먹어야 잘 낫습니다. 수술하시고 금식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맛있는 걸 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입을 편하게 벌리기가 좀 힘들어요. 입안에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면 좀 통증도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나면 반드시 양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글링 하든지. 근데 양치를 하거나 하기도 초반에는 좀 힘듭니다. 치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식사라면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빵을 드셔도 되고 밥을 드셔도 되고,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입을 좀 벌리기 힘드니까 난 이빨에 많이 끼면 치실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양치를 구석구석 너무 많이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알아서 조절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글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글링은 병원에서 주는 그 소독제가 섞인 가글링, 이걸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가글링도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글링을 쓰면 조금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로 여러 번 씻어내면 충분히 입안에 있는 찌꺼기들도 나오고 입안에 있는 어떤 뭐 균들의 숫자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가글링은 항상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양치를 하실 때는 이제 이게 입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봐 양치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양치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글링보다는 양치가 더 효과가 사실 있잖아요. 그죠? 양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입안의 상처를 한번 확인을 하고 양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잇몸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꺾이는 홈이 있거든요. 그 홈보다 위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쪽에 바로 인접해서는 상처가 잘 없어요. 일반적인 양치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신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금니 쪽을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해서 살살살 그렇게 양치를 하시면 됩니다. 입안의 상처는 저희가 봉합사로 봉합을 해 쓸 겁니다. 근데 이 봉합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흡수성 봉합사를 씁니다. 이 흡수성 봉합사는 흡수가 되는데 보통 4에서 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3, 4주 지나면 떨어져 나갑니다. 실이 약하면서. 그래서 이 3, 4주 지나면 실이 자체가 없어지지만 봉합사가 있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일주일 이후 이 봉합사를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이후부터 제거가 가능하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광대축소술의 수술로 관리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모형이 이제 광대축소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 뼈를 제가 이렇게 밀어 넣었죠, 그죠? 여기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뭐가 지나가냐면 입을 벌리고 이렇게 다물 때 쓰는 근육이 이 안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걸 이제 뼈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좀 누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술 주변이니까 이게 부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입을 벌리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사각턱 축소하신 분들은 입을 벌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광대 축소술을 하면 붓기가 있는 동안에는 입을 좀 벌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근육이 너무 커서 근육을 이제 뭐 조금 제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손상을 가했고 찢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더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 통증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는 뭐 조금 덜 벌어져도 그 상태로 이렇게 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입을 안 벌리는 동작을 이걸 2, 3주 동안 안 하게 되면 이 관절이 굳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부터는 입을 벌리도록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2개를 입 아래 위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아래 위로 벌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입을 벌리는 힘이 아니라 손가락을 벌리는 힘에 의해서 이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 스트레칭 하면 되고요. 스트레칭 할 때 기준은 뭐냐면 손가락 2개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프다고 이거 내가 그냥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2, 3주 동안 있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광대축소술 하신 분들은 일주일째부터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루에 수시로 좀 더 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안 되면 2, 3일 후에는 거의 99% 다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셔야 되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윤곽 수술의 수술 전후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